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세계교단이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20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립니다. 2025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사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단 만민중앙교회가 부천시 소재 건물을 놓고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과 중축을 시도하려는 가운데 부천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긴급 시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정신을 되새기는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예배가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를 주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통합 등 3개 교단은 오늘날 분열과 갈등의 위기 속 화합의 모범이 되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885년 복음 불모지였던 조선에 들어와 교육과 봉사로 선교를 시작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140년이 지나 이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등 3개 교단은 선교 140주년을 맞아 언더우드 선교사의 설립교회인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초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나라와 민족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오늘날 극한으로 치달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화합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약자들과 동행한 초기 선교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땅에 140전에 보냈던, 또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교사들의 뜨거운 하나나라의 더 나아가 하나됨을 위해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전했던 자에서 오늘 정녕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이날 예배에선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총회장과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상규 총회장, 또 예장 합신 박병선 총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를 통해 한국선교 140주년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의 후손이 강단에 올라 한국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성장해온 언더우드 가문의 후손 피터 언더우드는 선교 14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보다 적극적인 선교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우리 교회 신뢰성을 키우기 위해 우리 모든 사람은 모범적인 생활이 돼야 됩니다. 훌륭한 그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져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40년 더 열심히 뛰기 부탁드립니다. 예배 이후엔 학술 세미나가 진행돼 한국교회가 140년간 이뤄온 성과들을 선교와 교육, 사회봉사 등 주제별로 조명했습니다. 한편 예배를 주관한 3개 교단 대표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 모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포용과 화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어떠한 일에도 가담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71개 교단이 참여하는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20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부활생명, 민족과 함께 세계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영걸 총회장의 사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의 설교,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성 목사의 인사말씀 등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총회장이 준비위원회 대회장을 맡았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이날 예배에선 화합과 상생에 대한 한국교회 메시지를 담은 국민 대통합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산 16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2025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20일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준비위는 사전 설명회를 열고 여러 교계 단체와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 되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이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부울경본부 이주연 기자입니다. 2025년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사전설명회가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대표 교계단체와 부산 16개 지자체 교계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준비위는 올해 연합예배는 각 단체의 존재감보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이 부산 땅에 높이 드러내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체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원팀이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 단체의 연합이기 때문에 각 단체는 내 자리는 25%만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내가 속한 단체의 이득이 아니라 부산의 어떤 거룩한 영적 흐름의 변화와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2025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20일 십자가 부활 능력일세라는 주제로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준비위는 기쁨이 넘치고 부산의 화합의 장으로 채워졌던 2024 부활절 연합예배의 뜻을 올해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 일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나누길 당부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귀한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산 대표 교계단체와 부산 16개 지자체 교계 지도자들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부활절 예배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연입니다. 이단 단체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침투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범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교주 이재록의 이단 만민중앙교회 때문에 부천 시민들이 집회에 나섰는데요. 그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윤리를 파괴해버리고 침탈해버리는 변태 이재록 집단이 부천시 이주를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부천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이 부천시 건축허가 절대 반대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이 반대 집회를 연 이유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한 자동차 매매센터 부지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이단 만민중앙교회는 본부격으로 사용하던 서울 구로구 부지를 약 1,500억 원에 매각한 뒤 새 보금자리를 찾다 2023년 6월 12일 이 부지와 기존 건축물을 사들였습니다. 고강동 1-5필지 자동차 매매 단지를 매입해서 들어온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를 지금껏 구축해왔던 우리 부천이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습 성폭행범 이재록이 세운 단체로 인해 무너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 만민중앙교회는 극단적 신비주의 등을 이유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고신총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교주 이재록 씨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사들인 부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는 학교와 유치원 등 총 9개의 교육기관이 있고 아파트 주거단지도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해당 부지를 본거지로 사용하며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록은 여성들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어린 영성들을 자신의 성놀이개껌으로 삼고 수년 동안 성폭력과 성추행을 일삼은 인면수심의 범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주로 있는 단체가 부천시에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여성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교회에 임재한다고 주장한 만민중앙교회는
그동안 지상 천국이자 새 예루살렘인 대성전을 짓겠다며 헌금을 거둬왔습니다. 지난 2023년 교주 이재록 씨가 사망한 뒤 현재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 씨의 딸 이수진 씨가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기존 본부의 매각 비용으로 부천에서 대성전 건축을 이어갈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이런 범죄자가 피해자들에게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그 딸을 세워 그 세력을 부천에서 확장시키려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날 부천 지역의 11개 시민단체는 총 3,130명의 서명이 담긴 건축 허가와 용도 변경 반대 민원을 부천시청에 접수했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만민중앙교회 측으로부터 아직 해당 건물에 대해 신청이 접수된 건 없지만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 부천시의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과 증축을 위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단 단체들이 학교와 주거단지 등 지역사회 곳곳으로 침투하며 시민들의 우려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폐해를 빚고 지역 내 시민 갈등을 유발하는 이단 단체들의 용도 변경과 건축 인허가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긴급 시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강남 향림교회 김경호 목사는 한 사람이 진리 안에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며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정의로운 세상은 지금 여기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헌재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세우는 역사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불법을 심판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는 날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항을 다시는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도록 만방에 선언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더 액트 신학 강좌가 전주 완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는 신앙과 신학, 예수와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동일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강의에서는 역사적 예수 탐구, 바울 신학에 대한 새 관점, 은혜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와 구원의 확신 등의 내용을 다루며 신앙과 신학의 관계를 조명하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 완산교회 유병근 목사는 오늘날 교회의 성장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바른 신학적 개념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강좌를 통해 많은 교회가 건강한 신학적 기초 위에서 바른 목양을 세워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서 그 사회의 진리를 좀 잃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좀 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서 건강한 교회를 좀 세워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신학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의 이후 참석자들은 Q&A 시간을 통해 오늘날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신앙과 신학적인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3일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고 주택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피해 지역 내 66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의 빚 가운데 절반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쏠려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 규모는 작년 말 1,932조 5천억 원으로
전체 민간 신용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2014년 이후 부동산 신용은 연평균 100조 5천억 원씩 급증해 2013년 말과 비교해 2.3배 늘어났습니다. 한은은 대출이 계속 부동산 부문에만 집중되면 자본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4.3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하는 등 60여 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고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로 개별 관세를 추가해 고율의 상호 관세를 적용하면서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미얀마의 군사정부가 현지 시간 2일 강진 피해 수습을 위해 3주간 일시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미얀마 국영방송 MRTV는 이번 휴전이 국가 재건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교전이 멈추는 동안 반군이 전열을 가다듬거나 국가를 공격할 경우 군부가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날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와 핵심 반군 세력인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 형제동맹은 일시 교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이 휴전과 관련해 내놓은 역제안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당국자들은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중재국들을 통해 제시한 제안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초 합의한 대로 2단계 협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 서해안과 내륙에서는 방문화 연무가 끼어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또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에 최대 20mm, 전북에 10mm, 그 밖 남부와 제주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과 제주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상시국을 겪으며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화합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는데요. 포용과 통합의 정신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